오빠는 아들을 갖고 싶어 하는데 언니가 딸을 낳아줬잖아요. 저는 아들 낳아줄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와도 안 받아줄 거니? 이번 사연은 30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편과 10년을 알고 지냈으며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여서 아이는 가까이 사시는 시어머니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친정 어머니보다 더 살뜰히 챙겨주셨으며 남편도 아이와 나에게도 잘해.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남편은 운동을 좋아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모임을 가졌는데 축구를 하러 아침 7시에 나가 저녁 8시에 들어왔고 나가면 기본이 12시간이었습니다. 가끔 사장님과 산에 가야 한다며 저녁에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새벽에 도착해서 산을 타야 한다는 말에 사회생활의 일환이겠거니 하고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을까요? 그렇게 3년이 넘게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었더군요. 나는 30이었고 남편의 내연녀는 23살이었습니다. 한마디라도 하려고 그 여자를 불러냈지만 당돌함과 생기로 가득 찬 모습에 오히려 제가 주눅이 들었습니다. 오빠는 아들을 갖고 싶어 하는데 언니가 딸을 낳아줬잖아요. 저는 아들 낳아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물도 뿌리고 난리를 치던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이혼해주겠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습관처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보고 싶었고 어머니도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어머니도 놀라셨는지 저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와도 안 받아줄 거니? 네, 못 받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나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서로 못 볼 것 같아 그랬던 걸까요? 그리고는 어머니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부은 눈으로 앉아있는 우리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들었으며 남편은 내 요구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육권을 내게 주겠다고 했고 위자료는 없다며 같이 모은 돈 5천만 원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23살 내연녀는 임신 중이었고 혼자 둘 수 없잖아. 몸도 약하고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라는 남편의 그 말이 나가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는 아들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 울먹이시더니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으며 병원으로 함께 따라갔으나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난 뒤에도 우리는 함께 울고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아이는 신우에게 맡겼으며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어머니의 명의였던 저희 부부의 집을 제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잘못 키운 죄야. 그 여자 여기 들어오는 꼴은 못 보겠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날 바로 필요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이혼 서류를 작성했고 한 달 정도만 집을 구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 아이에게도 미안하다며 1,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남편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집을 3억 5천만 원의 부동산에 내놓자 3일 만에 팔렸지만 그 집에서 아이를 낳고 미래를 꿈꿨었는데 팔리고 나니 허무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까요?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언제 비워줄 수 있어? 임신 중이라 많이 예민해서 빨리 안정을 취해야 해. 그 말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매일 아빠를 그리워하는 딸을 보며 찢어질 듯 아팠는데 남편은 내연녀 생각뿐이었습니다. 집? 무슨 소리야? 그걸 왜 나한테 묻는데? 나는 이미 떠났고 그 집은 내 것도 그의 것도 아니라고 말했고 어머님이 집을 나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남편은 어머니와 통화한 뒤에서야 반은 나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왜 그걸 받아? 라며 남편이 따지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전화가 오더니 내 집 내놔 늙은 엑스야. 하며 소리 질렀고 대꾸해줄 필요가 없는 인간이라 생각하여 녹음만 했습니다. 내세울 것이 나이 어린 것밖에 없는 건지. 나중에 신우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시댁까지 쳐들어와서 아들 낳아줄 테니 자기도 집 달라고 땡깡을 부렸는데 아버님은 저놈 같은 아들 낳을 바엔 없는 게 낫다. 우린 아들 귀한 집이 아니라 사람 귀한 집이고 지금 거기 계신 분은 이야기가 안 통하는 걸 보니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짐승보다 못한 새끼랑 내 집에서 나가세요. 하며 아버님은 전 남편을 내쫓았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34평 집도 답답해하던 사람이 그 여자가 살던 원룸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이후 작은 전셋집을 구했고 딸과 함께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방도 꾸미고 소박하게 인테리어를 하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내 눈치를 보는지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지만 아이에게는 아빠가 널 버린 게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말하더라고요. 이서방이 2번 찾아왔다고. 처음에는 너무 말라서 못 알아보겠더라. 밥 한 끼 차려 먹이고 돌려보냈어.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와서 빌더라. 너랑 아이가 보고 싶다고. 너무 후회한다고. 하지만 후회는 그 사람 몫이었고 저는 아이와 여행을 갈 생각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